스튜디오 세턴과 함께하는 느바비큐의 NBA 위클리 리뷰. 네, 오늘은 2026년 1월 9일이고 오늘 녹화의 네 번째 주제와 함께 할 건데요. 이 얘기는 사실 조금 뭐 시류를 좀 비껴간 느낌도 좀 들긴 하나 LA 레이커스의 돈치치와 르브론이 수비 논란에서 자꾸 자유로울 수가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심할 때는 막 팬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두 분은 이 LA 레이커스의 이 돈치치와 르브론의 수비를 어떻게 좀 보는지 낱낱이 한번 좀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석진님 계속 저를 보고 계셔가지고 먼저 좀 스타트를 끊어주시죠. 이게 사실 수비력 문제 당연히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데는 레딕 감독이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레딕 감독이 그 길지 않은 시간에 두 번이나 팀을 이제 저격을 하면서 사실 이 문제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임라인별로 준비를 했는데 레이커스가 크리스마스 구간 6경기에서 4패를 했던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레딕 감독이 특정 선수를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인터뷰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어요. 선택의 문제고 우리는 그 선택을 자주 실수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선택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선수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선수들은 보통 일관돼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는데 팬들은 얘기를 했죠. 아, 이거 수비 때 안 움직인 선수들을 저격하는 거다. 라고 이제 누가 봐도 특정할 수 있는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한국 시간 기준 수요일인데 피닉스 선즈에게 진 다음에 또 한 번 이 얘기를 꺼냅니다. 아, 우리는 절박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이걸 알고 있고 내가 가장 답답한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잠깐 또 프로의식을 언급하기도 해요.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프로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 프로들이 지금 우리가 충분히 행동해야 될 수준만큼 행동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게 좀 레이커스의 수비 문제를 좀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시발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밌는 게 JJ 레딕이 수비를 잘했어요. 선수 때. 더럽게 못해. 감독이니까 이론을 얘기할 수는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근데 레딕 감독이 그 다음에 또 쉴드를 치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보면 우리는 내가 이 말을 한 뒤에 팀 내부적으로 굉장히 불편할 거다. 근데 우리는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나는 이런 식으로 남은 정규 시즌에 보낼 생각이 없다. 미팅을 해서 이 불편함도 고쳐 나가겠다. 뭐라는 식으로 이제 뭐 팀을 옹호하는 듯다. 좀 개의치 않겠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팀 내부적으로 요게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르브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년에 그 예전에 애틀란타에서 했던 그 투수 누구죠? 유명했던 투수 그렉 매덕스의 말년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렉 매덕스가 나중에 막 애틀란타에 있다가 시카고로 트레이드되고 막 이랬잖아요. 포수가 던진 대로 안 던지고 지 맘대로 던진다. 나는 포수고 르브론은 그렉 매덕스다. 트레이드 이런 얘기 했거든요. 트레이드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 근데 하지만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를 언론에 말할 정도면 굉장히 불만이 스트레스를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자기 레딕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레딕 강단이 있네요. 그래도 그 얘기를 또 이렇게 레딕이 약간 터프한 스타일이었나 봐요. 예. 한성질 하는 선수였어요. 한성질 하는 선수였는데 못해서 문제였지. 슛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던 선수였는데 슛이 이제 점점 중요해지니까 살아남았죠. 예. 그리고 감독까지 했고 클리퍼스 시절에는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프라임 타임의 르브론은 수비적으로도 깔 게 없는 선수지 않았나요, 솔직히? 한가대는 프라임 르브론이 프라임 조던을 수비로는 이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마이애미 시절까지만 보면 저는 진짜 완벽한 선수였다고 생각해요. 물론 외곽이 좀 약하긴 했지만 수비 잘하고 공격 잘하고 진짜 모든 걸 잘하는 선수였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수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놓은 게 있죠. 예. 많이 낮죠, 사실은. 지금도 로테이션을 안 도는 건 뭐 당연한 수준이 됐으니까. 뭐 클로즈아웃 안 가고 동수비 안 가고 이거 뭐 이게 의지의 문제인지 진짜 인지 능력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떨어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러니까 동호회 농구하다 은퇴한 이유가 동수비를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못 뛰겠구나 해서 은퇴했거든요. 그런 시기가 온 것도 아닐까. 은퇴를 하라든 은퇴 적용 은퇴 가까워졌잖아. 어차피 제가 볼 때는 2년 안에 은퇴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내년 시즌에 은퇴 투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도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데에서 그닥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뭔가에 어떤 갈망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네. 제가 느꼈을 때는 말씀해주신 거에 딱 그 결론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코트 안에서 너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의미로도 자유롭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좀 르브론이 오기 전에 15경기를 빠졌잖아요. 그 전에 레이커스를 보면 당연히 그때도 수비를 엄청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보면 핸들러들이 기능하는 대로 기능하고 수비수들이 기능하는 대로 기능하고 그러니까 감독의 지시에 응답하는 그러니까 리드 앤 리피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르브론이 오면서 코트 안의 자유도가 되게 심하게 많아진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타이밍에는 얘를 줘야 돼. 근데 난 일단 포스트에 돌파할 거야. 하다가 뺏기고 뭐 수비를 할 때 여기서는 내가 말씀해주신 대로 도움 수비를 가야 돼. 근데 안 가고 뺏기고 얼마 전에는 얼마 전도 아니죠. 옛날 그 전에 보면은 작전 타임 부르는데 다른 선수랑 막 얘기하다가 레디 감독이 그거 보고 화나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당연히 나이에 대한 문제도 있고 공수 인재에 따른 문제도 있는데 이 모든 거에 대한 결론은 르브론이 코트 안에서 너무 자유롭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게 근데 뭐 사실 르브론한테 수비 지적을 할 때마다 참 느끼는 건데 이 선수의 이제 연차를 생각하면 이게 너무 과혹하다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르브론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의 르브론을 그게 참 사실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수비를 못하는 선수가 한 명만 있으면 가리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 명이니까 돈치치도 못해, 리브스도 약점이 있어. 이러니까 레이커스 문제가 생기는 건데 나머지 선수들이 진짜 뭐 그렇다고 하이치무라가 수비를 엄청 잘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반도 있잖아요. 반도. 뭐 지금 보면 뭐 수비를 잭슨 잘하는 선수가 사실 몇 명 없잖아요. 잭슨 헤이즈 있고. 잭슨 헤이즈 수비 잘하나? 참 감독이 답답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답답해도 막 본인 시범도 보여줄 수 있는 레벨도 아니고 그죠? 이게 막 김주성 감독 이런 사람들은 뭐 좀 시범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약간 수비는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일 테니 참 쉽지 않. 프라임 돈치치의 최고 수비력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도 프라임이지만 돈치치는 저 결승 갈 때 결승 갈 때 수비 결승 잘했어요? 진출했을 때는 못했는데 의욕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도 돈치치에 대한 수비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코너나 윙 쪽으로 빼서 앞선에서 바로 맡기기보다는 2차, 3차적인 수비를 돈치치에 맡겼는데 그때는 움직였어요. 사실 그리고 전 지금도 솔직히 돈치치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다만 굼떠요. 그러니까 굼뜨고 이 선수의 특징이 뭐냐면 기분파예요. 그러니까 돈치치는 다 아시겠지만 상당한 기분파라서 경기가 안 풀리죠? 그럼 멈춥니다. 공격에서도 멈추고 수비에서도 멈춰요. 그게 좀 많이 코트에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레이커스가 생각보다 수비 지표가 또 잘 나오는 구간도 있는데 그걸 제가 면밀히 보니까 돈치치가 참 템포를 많이 죽여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 상대한테 그 반전을 맞는 시간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로우 템포로 공격을 하니까 결국에 상대가 속공으로 역습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템포 싸움을 안 하니까 약간 그냥 자리만 지켜주는 수비만 하더라도 꽤 괜찮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치치 르브론 중 한 명만 있어도 사실 어떻게 가릴 수가 있는데 두 선수가 다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걸 거예요. 가려줘야 될 또 에이튼이 또 수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라이블리나 이런 애들이면은 혹시 레이커스 좀 해체해야 개코잖아. 되나요? 그러니까 에이튼 데리고 올 때부터 걱정했는데 초반에 좀 잘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얼타고 있고. 에이튼 이상한 인터뷰도 하나 했던데요. 뭐 혼자 공격을 만들 뭐 이상한 뭐 해가지고 또 몸매를 좀 맞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댈러스를 예시로 들어주셨으니까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그때는 돈치치가 공격의 90을 담당하고 나머지 애들이 수비의 90을 역으로 담당해줬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하는 구조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돈치치가 코너에 빠져 있어도 수비적으로 티가 안 났었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라이블리도 진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때는 구성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됐었어요. 팀이었으니까. 패킹 디펜스라고 해가지고 윙들이 빡빡빡 돌아다녀가지고 클로즈아웃 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한 명이 안 뛴다고 해서 그게 막 엄청 티가 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낀 에너지를 기반으로 돈치치가 다 해주니까 충분히 로우 템포로도 경쟁력이 있었는데 르브론 제임스는 나이가 들어도 업템포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보여주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르브론이 잘하려면 결국 달려야 되는데 돈치치는 본인한테 공이 없고 오프볼 부부에 성실하면 움직이는 농구에서는 제 기능을 못하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엇박자가 많이 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치치는 오프볼을 잘 못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공이 없이 코트에 있는 적이 거의 없을 없죠. 테니까. 이게 참 돈치치가 정말 대단한 선수인 거는 뭐 인게임적으로나 뭐 스탯적으로나 다 나오지만 이게 정말 그 니코를 약간 재평가해야 되는 게 정말 우승을 할 수 있는 선수일까라는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 그리고 지금 MVP를 커리어에 추가하지 못할 거라는 지금 그런 불안감도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왜냐면 밑에서 빨리 좀 치고 올라왔고
위에도 아직 조금 건재하고 있어가지고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돈치치가 정말 크리스 폴처럼 영 MVP로 커리어를 마무리할 확률도 좀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뭐 실력 문제가 아니라 자, 아직 어리잖아요. 그리고 일단 레이커스는 르브론이 은퇴를 한 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돈치치를 위해서 라인업을 끌어줄 수 있느냐. 예. 그 라인업에서 댈러스처럼 끌어줬을 때 거기서 한 번 더 우승에 도전할 만큼 승수를 쌓는. 사실 댈러스가 파이널 갔을 때는 시드가 정규 시즌의 성적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MVP 못 탔는데 정규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내면은 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언제 한번 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성적이 뒷받침돼야 되고 일단은 지금 라인업보다는 돈치치를 위한 라인업이 돼야 된다.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희가 그 저번에 MLBQ 촬영을 하다가 뭐 하다 찰스 바클리 얘기가 나왔어요. 찰스 바클리가 어느 팀에도 약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선수였나요? 그러니까 한 팀을 대표할 수 없는 그런 커리어를 쌓았다고 보세요? 피닉스 선수를 대표하는 선수였잖아요. 거기선 영국 열번이 영국 열번 됐죠. 됐어요. 네, 필라델피아도 됐고. 다 됐구나. 네. 그때 약간 무관의 제왕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어느 여러 팀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조금 아쉬운 커리어를 쌓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영국 열번 두 군데에서 됐으니까. 됐네요, 그러면. 네. 윌트 체인벌린도 세 군데에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된 애들 꽤 있죠. 샤키로밀도 여러 군데서 될 것 같은데. 마이애미도 올랜도, 마이애미, 레이커스. 네. 레이커스는 해줬. 네, 네. 그러니까 알고. 그런 애들 많잖아요. 내가 무관의 제왕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 해가지고 근데 저도 100%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요. 이게 뭐 루카 돈치치가 패스하면 르브론이 넣는다. 뭐 이렇게 해서 둘이 케미를 많이 맞췄던 건 인정하는데 본질적으로 둘이 맞는 선수냐? 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피디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농구를 하려면 공을 오래 쥐어줘야 돼요. 그리고 전 솔직히 말하면 돈치치가 공을 오래 잡고 있고 그거에 대한 효율을 전 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옆엔 누구 했어야 되냐면 딱 어빙같이 한 샤클락 5초 7초 남기고 공 받아도 본인이 10점 11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르브론이 그런 유형은 아니잖아요. 르브론도 자기가 공을 쥐고 있으면서 코트 비전을 발휘했을 때 최고의 효율이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팀적으로는 이게 이 선수 둘이 페어링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되게 아까운 게 오스틴 리브스가 지금 장기 부상이잖아요. 종아리 부상 때문에 그게 되게 아깝죠. 사실 공격에서 둘이 연결다리를 해줄 수 있는 완벽한 선수인데 지금 이게 종아리가 두 번 터진 거잖아요. 이번이 좀 장기적인 부상으로 이어질까봐 리브스가 좀 더 공격에서는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레이커스가 지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걱정에도 불구하고 순위 싸움을 그래도 곧잘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뭐 단점을 지적하는 게 조금 뭐 민망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수비 문제는 정말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부각되지 근데 걱정인 게 않을까. 이 팀이 지금 그 득실차가 마이너스 0.2점이에요. 클러치 지금 상황에서 전승이죠. 그만큼 클러치를 많이 하고 꾸역꾸역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거의 플레이오프처럼 지금 뛰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건데 그러면 실제로 플레이오프 때는 작년처럼 힘을 못 쓸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때는 더 구멍이 있으면 구멍이 더 커지는 시기니까 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 저는 레이커스 크게 기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원래 레이커스는 예전부터 2027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어가지고 요키치라는 그 매물을 강력하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원래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돈치치 데리고 또 르브론이 이제 거의 이제 꺾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약간 내심 기대한 것도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승권 전력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혹시 뭐 레이커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하실 얘기가 좀 있으신가요? 근데 우리가 이번 주제가 사실 그거였잖아요. 돈치치와 르브론 누가 더 수비 못하냐. 맞아 그 얘기를 원래 하고 사실 싶었죠. 네. 수비를 이렇게 지표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그나마 있는 지표들이 요즘 나오잖아요. EPM이 요즘 대세인데 EPM에서는 돈치치가 마이너스 0.6, 르브론이 마이너스 0.9입니다. 돈치치가 리그 323위, 르브론이 358위. 너무 팩트를 꽂아버리시니까 네. 더 못하는 거는 EPM에서는 르브론이다. 그리고 이 RAPM이라는 게 있어요. 네. RAPM에서는 돈치치가 0, 리그 291위, 르브론은 플러스 0.2. 여기서는 영 얘기를 왜 갑자기 하셔가지고 더 238위. 여기서는 르브론이 앞서는 걸로 나와요. 1승 1패. 다르코에서는
돈치치가 마이너스 0, 그러니까 소수 0이 아니라 소수점 더, 쪽으로 예. 가면 이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274위, 르브론은 마이너스 0.8로 556위. 마지막으로 르브론의 이름 일단 르브론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는 돈치치가 마이너스 0.7로 435위, 르브론은 마이너스 0.5로 406위. 예. 기록으로는 2승 2패 동률입니다. 혹시 스탯의 함정은 아닐까요? 또 잘하는 또 항목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사실 이게 온코트 마진을 기반으로 하는 거를 보정을 하는 거냐, 어떻게 보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RAPM을 약간 트래킹을 추가해서 EPM을 만든다라고 하고, 이게 기록이 이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몰래 공식을 얘네들이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크게 신뢰는 안 해. 이게 재미로 보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둘 다 못하고 있다. 걔 중에 라는 건 그래도 나오고 있다. 걔 중에 그래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좋은 수비수는 좋은 수비수요? 둘 중에 그나마 레딕도 뭐가 이게 선수 순위를 적을 거 아니에요? 우리 팀 수비 순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수비의 의지가 그나마 있는 거는 르브론이 아닐까. 르브론 나이 때문에 좀 반응 속도가 느려진 것도 있지 않을까. 근데 블락은 또 하려고 르브론은 또 최선을 다하니까. 그리고 또 몸싸움은 괜찮아요. 근데 반응이 좀 안 되는 게 많고, 가끔 이렇게 수비를 놓는다라고, 정신적으로 놓는다라고 하죠. 이렇게 안 하려고는 의지를 안 보일 때가 있는 게 문제지. 그 수비를 보는 눈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들어올 거다, 내가 여기 있어야지 된다, 이런 거는 르브론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와 돈치치 이거 최악의 평가인데요, 거의 수비에 관해서는. 늙은 르브론보다도 수비가 약하다. 네. 애초에 돈치치는 저랑 동갑이잖아요. 르브론은 8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5살 차이 나는 아저씨와 수비를 비교당하는 것 자체가 이 선수가 얼마나 수비를 놓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기록을 잘 얘기해 주셨으니까 전 코멘트 위주로 말을 하면, 얼마 전에 그 밀러가 돈치치 깠잖아요. 한 발만 움직이면, 저기서 한 발만 움직이면 저 돌파 막는 건데 쟤는 한 발을 움직일 생각도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치치는 그만큼, 르브론은 읽고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지, 돈치치는 반응할 생각이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놓는다니까요, 얘는. 그래서 약간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레이커스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고민이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을 내보낼 타이밍이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게이브 빈센트, 벤더빌트 같은 선수들은 건강을 100% 담보할 수 없는 선수들이고, 특히 벤더빌트 같은 경우는 상대가 그냥 세깅을 대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격에서 5대4를 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도 레딕 감독이 되게 이걸 라인업을 계산하고 분석하고 해서 내보내야 될 선수라서, 수비 잘하는 선수들을 맘 놓고 내보낼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레이커스의 좀 반등의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르브론은 전 세계 84년생 중엔 수비를 제일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거는 뭐 수비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길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램덩크 만화 보면은 너무 강백호가 누가 어느 경기였는지 제가 슬램 전문가입니다. 가는데 네. 강백호가 왜 제가 저기 있지 이렇게 사당전에서 정우성의 멘탈을 네, 그렇죠. 1대2다 네. 이거 그런 그죠? 것처럼 르브론은 그 길은 알아요. 아니 근데 너무 승자 없는 약간 싸움이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충격적인. 전 돈치치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르브론 전성기에 수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준 퍼포먼스가 되게 수비를 잘했잖아요, 일단. 근데 말 그대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네, 올림픽 때도 작년 올림픽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 네. 저도 올해로 이제 40이 됐거든요. 네. 물론 뭐 엄밀히 생애 말하면 전환기 이제 네, 근데 이제 날라오겠네. 엄밀히 말하면 저 39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40이라고 하면은 조금 뭔가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르브론을 더 이상 제가 비난하지 못하겠어요. 이게 물론 관리는 아무리 받겠지만 쉽지 않고, 지금 이렇게 득점 20점 가까이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르브론이 일단은 그 10점 연속 기록 깨면서 일단 마음의 짐을 하나 덜었고, 지금 17경기를 결장했잖아요. 그래서 또 마음의 짐을 덜었기 때문에 저는 홀가분하게 경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장 멋진 드라마적인 은퇴를 할 수 있을까를 지금 벌써 고민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선수는 이제 스토리도 좀 짜야 되기 때문에. 제일 뭐 화려한 은퇴는 우승하고 은퇴하는 건데 쉽지가 않죠. 은퇴하면 욕심이 한 번 더 하지 않을까요? 리핏이 또 눈앞에 있을 수. 그거를 쉽게 놓칠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우승하고 바로 멈췄죠? 조던도 은퇴하고 멈췄다가 나중에 복귀를 다시 하긴 했지만 데이비드 로빈슨이
로빈슨이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네, 로빈슨이 2005년도 바로 은퇴를 우승하고 은퇴했던 것 같고.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우승하고 은퇴하는 게 쉽지 않죠. 네, 조던이 했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러니까 전 조던이 그게 물론 이제 조던을 막 엄청 받아들였던 세대는 아니지만 경기를 많이 봤던 세대는 아니지만 그 마지막까지 그렇게 우승을 하고 그렇게 떠난다는 커리어가 진짜 르브론의 말년을 보면서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최정점에서 은퇴할 수가 있지? 라는 돌아왔잖아요, 결국.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서 그때 본인이 아마 더 그냥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파이널 MVP도 받고 우승하고 한 번 더 했으면 뽀핏을 노리는 거 아닌가요? 해체하지 않았다면 근데 쉽지 않았던 게 거의 뭐 영어까지 팀이 끌어서- 거의 해체하는 필 잭슨은 끝나면 떠나는 걸로 돼 있었고 피펜도 계약 문제 때문에 그 전에 떠나려고 했던 걸 잡아놓은 거였기 때문에 떠나려고 했었고 근데 그리고 그 오프신에 바하만가 아마 여행을 갔다가 조던이 시가 자르다가 인대를 잘랐어요. 그래서 한 40경기 이상 결장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공교롭게 락아웃이 되면서 리그가 시작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돌아오기 힘들었죠. 일단 직장 폐쇄인데 리그 안 하는데 내가 뛴다고 그랬다가 리그 안 하면 되게 모양새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치. 예. 저는 잘 은퇴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너무 르브론과 돈치치를 약간 까는 방송이 됐으니까 그래도 이 두 선수의 공격적인 핏은 이제 저희가 데이터가 좀 많아졌잖아요. 이제 좀 어떻게 보세요? 두 선수가 그래도 여전히 막 잘 맞는 조합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이건 편하게 그냥 약간 사담처럼 얘기하시면 두 선수의 어떤 공격적인 조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막 예측은 르브론이 많이 양보를 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 많이 양보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보세요? 공을 돌리는 횟수가 르브론이 훨씬 많아졌죠. 일단 돈치치한테 가면 정적이게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이게 농구는 특히 공수를 시퀀스를 이렇게 딱딱 자를 수가 없잖아요. 수비가 공격으로 이어지고 공격이 수비로 이어지는 시퀀스라서 레이커스가 그 리브스가 나간 다음에 약간 공격에서의 연결고리가 되게 끊긴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사실 그래도 투맨 게임 돌리면 둘 다 클래스가 있는 선수라서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진짜 안 좋은 말로 너 4번, 너 나 4번, 뭐 너 3번, 나 3번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뚝뚝 시퀀스가 끊기는 느낌을 받아서 어떻게 리브스 한 명 빠졌다고 공격이 저렇게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를 거는 건 여전히 승부처에서는 르브론은 84년생이 아닌 것 같고 돈치치는 여전히 공격에서는 자기 퍼포먼스가 그대로 나오니까 여전히 지금 생각해보면 클러치도 어쨌든 상대도 비슷한 레벨로 나한테 맞받아 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레벨에서 항상 승리를 했던 거 보면 여전히 한 방을 기대할 수 있는 팀은 여전히 레이커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위원님? 두 사람의 저는 그렇게 썩 잘 맞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르브론보다 그러니까 리브스를 얘기를 했는데 항상 보면은 댈러스 시절에 돈치치 보면은 브런슨이라던가 아니면 어빙 같은 애가 이 옵션으로 있어주면은 좋은 활약을 하기 때문에 리브스가 빨리 돌아와야 될 것 같고요. 르브론은 여전히 그래도 트랜지션에서는 위력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수비는 반응을 해야 되지만 공격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계획을 할 수 있고 우당탕탕은 달리는 건 여전하니까 공격 트랜지션에서 굉장히 위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뭐 3점이 터지는 날은 진짜 무섭기 때문에 오히려 그 10점 그 페이스가 끊어진 다음부터는 오히려 공격이 더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르브론 공격력은 괜찮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돈치치 르브론 얘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아마 뭐 2월 또 중순 정도쯤에 한번 또 집어보는 걸로 하고요. 어찌됐든 여전히 리그는 그래도 르브론 제임스가 최고의 슈퍼스타이잖아요.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그거니까 84년생의 선수가 아직도 수비 지적을 받을 정도의 그 어떤 이슈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상품성인 것 같아서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의 수비가 조금씩 좀 또 나아지면 또 레이커스의 성적에도 조금 더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 또 르브론 제임스가 열심히 수비를 하면 15살 동생이 또 열심히 좀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15살 차이더라고요 둘이. 네, 그래서 맞아요. 좀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때는 좀 행동으로 보여주는 어떤 리더십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레이커스 특집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